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급반등이 나오다가 어제는 하락을 했는데요. 자, 밑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자, 7만 원대, 8만 원대 돌파가 관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어제 좀 하락을 했습니다. 7만 원대 돌파, 8만 원대 진입.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요. 역사적 신고가가 난 종목입니다. 이렇게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 엑시트 전략, 그 다음에 전체를 팔고 나갔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아니면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캐치하기가 어려운 시그널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고가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특징이 있습니다. 이슈는 다 오픈이 됐고요, 이제. 그죠? 그러면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는 또 신고가가 나는 게 아닌가. 따라 사게 됩니다. 포모라 그러죠? 내려갈 때는 피어라 그럽니다. 공포라 그러죠? 피어. 겁나서 팔게 됩니다. 왜? 이슈나 이런 것보다도 심리적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바이오 종목들은요. 자동차나 2차 전지, 반도체 섹터랑 확연히 다른 게 있습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 피규어가 나오죠? 얘네는 안 나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돼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무산되면서 급락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상도. 임상이 잘 되나 보다 따라 사게 돼 있고요. 포모. 임상이 실패했나 보다 피어. 팔게 돼 있습니다. 세력들이 보통 이런 심리적 부분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HLB가 딱 그런 케이스인데 보시면은요. HLB가 이 3만 원대, 4만 원대부터 12만 원 갈 때까지 4배가 오르는 동안 회사 내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다는 얘기죠. 오로지 FDA 승인 이것 때문에 주가가 등락을 보였습니다. 12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빠진 거죠. 원상복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과연 여기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FDA 승인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악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모두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HLB 굉장히 대응이 어려워진 국면인데요. 영상은 모두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들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LB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분석.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 이게 중요하겠죠. 네 번째 박민수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HLB 리포트도 있고요. 그리고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HLB의 여기 모습이 나오는 종목들. 두 번째 액면 분할하는 에코프로 대응 전략 자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나중에 이 리포트 부연 설명 드릴 테니까 꼭 확인하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요. 그룹사입니다.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 제약바이오 쪽에서 주력 사업에 3가지 제품이 있는데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님 이번에 FDA 승인 실패했죠. 그 다음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이거 3가지가 주력인데 먼저 FDA 승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양곤 회장의 인터뷰 내용인데 BMI모, 바이올로지컬 모니터링, CRL, 컴플리트 리스폰스 레더, CMC, 케미스트리, 매니팩처링 앤 컨트롤스 여러 가지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 위에 밑에 내용들 다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이유 첫 번째 뭐냐면은 BMI모, 실사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쪽에 임상을 했는데 이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FDA 직원이. 근데 이거는 사실은 가상 테스트, 화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퍼실리티 문제. 중국 항서제약의 시설 문제를 트집 잡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리보세라닉, 효능에 문제가 생겼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FDA에서 중국 제약사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안해서 서한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리보세라닉이나 캄렐리 주막에 효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문제가 생긴 건 뭐냐? BMI모, 바이올로지컬 모니터링. 실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부족하다는 얘기죠. 실사 자료가. 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못 가니까 전쟁 중이라서. 세 번째, 퍼실러티 문제. 이것도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시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삼은 거는 근데 사실은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이런 약들 지금 간암인데 난소암, 유방암, 위암
효능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능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물론 진양건 회장의 말을 100% 믿을 수도 없고 제가 무슨 FDA 편도 아니지만 팩트는 그겁니다. 실사 미완료, 퍼실러티 문제 두 개가 발목을 잡은 거죠. 자, 근데 끝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승인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CRL을 내라는 거죠. Complete Response Letter. 보완해서 내라는 겁니다. 자, 팩트는 그거고요. 자, 근데 시장에는 반응이 냉정하죠. 자, 다시 할라 그러는데 시장에서는 주가가 빠졌다. 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기대감 때문에. 팩트는 그겁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못했는데 이거 얼마든지 화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시설 문제? 자, 시설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이거는 약효에도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트집을 잡은 거죠, 미국 쪽에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미중 갈등의 소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또 아스코에서도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이 됐습니다. HLB. 리보사라니까 캄넬리 주막.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처음에 간암약으로 출발했는데 다른 암에도 이미 효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스코 미국 암학회에서 이런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미국 시간이니까 내일부터 시작되겠네요. 자, 그 전에 그리고 HLB는 이미 PBM 처방 예상 목록에 등재가 됐습니다.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라고 해서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련무 대행업체. 여기 등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 전체 PBM의 20% MS가 있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이 RX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을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목록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엘레바더 추가적인 빠른 보험 증재를 위해 노력 중이다. 미국에서 PBM 판매를 위한 마지막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마케팅 작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승인만 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HLB 생명과학과 CJ 인바이츠로부터 HLB 제약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교통정리가 끝난 셈이고 승인만 난다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 이번에 불발이 되긴 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CB도 발행했습니다. 지속 성장 위한 선제 조치. 자, 이 자금의 목적은 뭐냐? 미국의 마케팅 예비비입니다. 엘레바에서 조달 가능할 거로 예상되지만 조기 집판매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 마케팅 예비비 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금입니다. 자, CB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채권을 발행하는 게 있죠. 회사채. 두 번째 유상증자. 세 번째 CB. 이 두 가지를 많이 쓰는 편인데 그쵸? 채권 발행도 물론 있지만 자, CB는 뭐냐 여러분? 컨버터블 본드입니다. 전환사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채권 이자를 받다가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올라가는 이익을 먹기 위해서, 차익을 먹기 위해서.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 가장 잘 아시는 게 유통시장,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매집해서 올려서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발행 시장에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나 BWEB, 메자닌 투자를 통해서. 이게 보통 주죠. 이건 서브입니다. CB 600억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의적절하게. FD 승인 앞두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물론 불발이 됐지만 이 CB 600억 지금도 대기 중입니다. 왜?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을 보기 위해서. 자, 그리고 공매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동안 계속 공매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HLB가 자, 아시겠지만 거래소로 이전을 생각했었습니다. 자, 6월 달에 아마 선물 옵션 만기 때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로 이전하려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자,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은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공매도가 너무 과하게 일어났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HLB가 거래소로 이전하겠다는 겁니다.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는 거죠. 나중에 뭐 200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공매도가 불가능해집니다. 공매도를 못해요. 이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너무 주식 가치가 훼손돼 버렸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는 성공했죠, 이 친구들이. 그죠? 공매도에서 지금 밑에서 열심히 쇼커버 중일 겁니다. 이미 그 전부터 신한증권 창구로 공매도를 했습니다. 여기 증거가 나왔어요. 찌라시 퍼뜨리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긴 했지만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자, 이 공매도 세력들 열심히 지금 승기를 잡고 그죠? 쇼커버 중입니다. 그죠? 쇼커버를 하고 있어요. 계속 누른 다음에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에. 근데 이 쇼커버가 마무리되는 시점, 거의 얘네들이 물량을 다 채운 시점 되면은 주가가 바닥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온다. FT 승인, 재승인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오르겠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죠? 커버를 안 됩니다. 그때는 숏 스키즈로 대응할 겁니다. 자, 제가 전형적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숏 커버와 숏 스키즈. 아까 제가 액면 분할 리포트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에코프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에 보시면은요, 자,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5대1로 쪼갰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당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왜? 이때 2023년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금액으로 70만 원, 80만 원 이 가격에 공매도를 했습니다. 빠질 거로 예상해서. 지금 뭐 15만 원, 20만 원대 정도 되겠죠? 근데 안 빠집니다,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진 않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숏 커버를 시작합니다. 채워 넣어야죠, 올라가기 전에. 그러다가 실적이 오픈되니까 악재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때는 가격 불문하고 숏 스키즈로 사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이렇게 똑같진 않겠지만 HLB도 커버와 스키즈 때문에 주가가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는 거죠. 자, HLB 이슈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요,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안 나오죠. 그래서 자동차나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이게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요. 이슈가 아니고 이 심리적 부분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임상에 실패했을까봐 급락하게 되고, 임상에 성공하나 따라 사게 되고, 포머와 피어 때문에 다 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상을 하는데 1상부터 3상까지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돈이 없거든요. R&D 비용 들어가죠, 초기에. 장비나 물자, 임상 기구 사야 되고,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에 인풋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약에 대한 설계도,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기게 되면은 성공해서 매출의 5에서 10%만 나오게 되면 얘네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임상 끝난 다음에 주가 폭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리버세라니까 캄달리 주막은 이런 과정이 마무리됐고 이제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어떻게 된다? 100을 다 먹는 구조죠, 매출에. 한국과 미국에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이랑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CB600억도 발행됐죠. 제가 여기 뭐라 그랬죠?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들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키를 잡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현재 쇼커버 중입니다. 얘네들의 쇼커버가 거의 마무리될 쯤 주가는 진바닥을 찍고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첫 번째 바이오 종목이고 심리적 부분이 크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드렸고요. 리버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얘네들은 승인만 남았습니다. 승인되면 100을 다 먹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세 번째,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현재 쇼커버 중입니다. 네 번째, 자, 공매도 세력과 더불어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죠. CB600억. 이게 발행이 됐습니다. 대기 중이죠. 자,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공매도 세력 말고 수급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세력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넘어가겠습니다. 뭐 당연히 급락이 나왔죠.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하고 HLB라는 회사에 대해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FTA 승인 하나의 기대감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급락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식이란 게 참 이상한데 지금은 되게 무서운 구간입니다. 공포 구간. 이때 기대감이 컸었죠. 그래서 다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될지. 자, 그 다음에 주봉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간 만큼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여기서. 그죠? 살짝 이제 안정되는 모습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인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 차트를 유심히 보시면은요, 박스권이 나옵니다.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제외한다면은 이거와 이거 한 5, 6년 정도 매집을 하고 들어 올렸습니다. 얘네들이. 그죠? 자, 잘 보시면은 매집 기간이 한 5년에서 6년. 올라간 거는 5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많이 오른 건 맞는데 이 기간으로 보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신고가를 한번 찍었던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엑시트 여부, 전체를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여부, 추가 매수 여부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힌트를 드리면 얘네 엑시트 다 안 했습니다. 일부 부분만 팔았고 추가 매수했어요. 새로운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얘네들이 메인이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여기가 메인 세력이었어요. 얘네들을 따라 들어온 개미 다 떨고 갑니다. 어떻게 떨까요? 공포 아니면 희망입니다. 밑으로 털고 위로 털고 제가 설명드렸죠. 피어와 포머. 자, 근데 여기서 물량을 받은 거는 다른 세력입니다, 여러분. 일별 동향을 보시면은요. 자, 외국인 지분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긴 하지만 매수가 훨씬 많아요. 자, 이거 사는 형태로 봐서는요, 여러분. 자, 박민수가 PBS 지점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 20년 이상. 자, 이거 사는 형태가 있거든요. 얘네들. 보통 외국인들은 어떻게 사냐면은 처음에 저가에 받쳐서 사고 그다음에 물량을 채우고 나중에 물량이 다 안 채워지면 가격을 좀 올려서 사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가격 구간을 훨씬 넓힙니다. 마지막에는 시장가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네들 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냐?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헤지펀드 애들이 들어왔어요, 지금. 큰 자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HLB가 작은 종목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작은 종목 안 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금 공매도 세력이랑요. 헤지펀드랑 일전이 붙었습니다. 얘네들은 가능한 한 낮춰서 쇼커버 하려고 그럴 거고 이 친구들은 어떻게든 물량을 빨리 매집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답은 돈이 많이 가진 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머니게임입니다. 이제부터는요. 이슈니 머니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머니게임입니다. 돈이 많은 쪽에 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얘네들한테 걸고 싶거든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아주.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HLB 같은 급등주들 바이오 종목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코로나 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신풍제 같은 거. 근데 의외로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왜? 세력 기법을 모르니까. 세력들의 매매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시잖아요. 어떻게 매매하는지. 제가 PB 생활을 오래 하면서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한테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자,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특히.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국인들이 사는 형태 이런 걸 보고서 이게 어떤 펀드인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헤지 펀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8, 90%. 얘네들이 지금 공매도 세력과 붙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선수들이 붙은 겁니다. 지금. 공매도 세력도 외국인이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훨씬 기법이 뛰어난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대응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다른 계열사까지 다 포함하는 자료예요. 이슈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다음에 이전과 승인 관련하는 이슈. 이 승인에 안 됐을 경우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올해 핵심 이슈 분석, 탑5 급등 예상 종목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배너에 박민수 개인 번호 보이시죠? 이쪽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테라피틱스나 제이약, 생명과학, 어지간한 계열사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3번 부정적인 전략에 들어갔다는 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탑5 급등 예상 종목 HLB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뭐 폭등 폭락이죠. 완전히. 실시간 대응방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HLB를 포함해서 핵심 계열사들 매매 사인을 다 드릴 예정인데 이 방은 실시간 소통하는 방입니다. 박민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인데 자, 보시면은요. 무조건 무료로 진행하니까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그러니까 무료 아니면 박민수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인원도 300명에서 HLB 계열사를 포함해서 제가 600명으로 2배 늘렸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자, 여기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포함해서 핵심 계열사를 매매 사인을 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무료고요.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한 빨리들 입장하시고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진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 방이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실시간은 아닌데 중장기 종목들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때그때 가장 강한 종목들. HLB를 제가 신호를 드렸는데 자, 이거 언제냐면요. 작년 11월 달입니다. 작년 11월에 보시면 10월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다가 11월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이때쯤. 제가 그래서 이때쯤 신호를 드립니다. HLB.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자, 11월 14일에 작년에 35,500원 HLB. 이날 3만원대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2월에 급등인 3월에 급등이 나오죠. 2월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큰 양봉이 나오면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 한번 매도를 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매도 사인 드린 거는요. 3월 26일입니다. HLB 12만 원 전략 매도.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좀 기다려 봤는데 최근에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사실은. 끝난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과감하게 2차 매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헤지 펀드가 들어온 시그널을 캐치했죠. 5월 23일 날 HLB 5만 원입니다. 수급 포전 이거죠. 단기 낙폭화대 FTA 악재 반영. 이날이죠. 자, 이렇게 신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 전력기기 쪽이죠. AI 전력 수요 때문에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 옛날에 LS 산전입니다. LS 일렉트릭. 이것도 3월에 보시면은요. 자, 이슈가 터지면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때쯤 매수 신호를 드렸어요. LS 일렉트릭.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는 종목인데 최근에 자, 3월 7일이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현재 23만 원 가까이 갔죠. 3배 수익 났습니다. 이것도. 자, 이렇게 중장기 종목들도 상당한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너에 있는 번호 010-3158-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고요. 다음 주, 이번 주 신규 종목도 나가니까요. 미리미리 1번 누르고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포트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M&A 팀이죠. 7년 만에 제가 세력의 명을 동원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인가 좀 알아봤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만든 리포트입니다.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 대응 전략은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비상장, 해외상장별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은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됩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예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로봇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슈가 딱 오픈되는 순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4만 원, 5만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바닥에서 무려 500%가 올랐어요. 근데 리포트인 종목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이거는 지분 투자로 끝나지가 않죠. 인수가 될 겁니다. 미리미리 바닥에서 물량 다 담아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액분한 다음에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밑으로 처지는 모습이 나오죠. 10만 원대가 깨지면서 박스권 하단이 깨지는 모습이 나와요. 추가 하락이냐 반등이냐.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 대응 전략입니다. 2020년에 액분 종목도 다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섹터 분석, 시장 동향 분석, 동일분류 분석, 그리고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액면 분할 예정 종목,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 여러분이 필요하신 자료는 다 넣어놨습니다. 010-3158-8575. 자, 여기로 에코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에코.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대응 전략 자료 있으시면 한결 대응이 편하니까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HLB 살아날 것이냐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게 관건이죠, 여러분. 자, 전략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HLB R 리포트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반 이것도 2년 600명 늘렸습니다. 무료고요.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신규 종목 나가니까 미리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삼성 리포트와 에코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오는 것 같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드리는 자료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HLB 전체 계열사 기술적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탑5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HLB R로 보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리포트, 에코프로 액면 분할 대응 전략 자료와 삼성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방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방이고요.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립니다. 인원도 제가 600명 늘렸으니까 HLB 계열사,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방입니다.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투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